안녕하세요. 강남 YBM 명품 토익 이유성 강사입니다. 저희 2018년 11월 25일 시험 대비로 저랑 LC 같이 공부하실 텐데요. 파트 1부터 4까지 쭉 같이 보면서 어떤 거를 더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트 1에서는 처음으로 오답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정답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A man is removing. removing 같은 경우에는 벗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는 taking off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벗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사람의 동작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번 중에 한 9번 이상은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he's framing. frame은 보통 명사형으로는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근데 동사형으로 쓰일 때는 액자에다가 뭔가 작품 같은 것들을 끼우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putting on. taking off랑 removing의 반대말이에요. 이것도 옷을 입는 과정이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trying on.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picking up,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정답 되기가 조금 힘든데요. 보통은 picking up보다는 그냥 holding이라든지 grasping이나 grab 이렇게 쥐고 있다,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carrying, 갖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훨씬 정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연음 현상으로 잘 발음이 들리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단어를 외울 때는 arranging 같이 보는데 연음이라는 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모음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arranging 이렇게 외우셨다라고 하더라도 문장 속에서는 a woman is arranging the table. ranging the table 이렇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illuminate는 뭔가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sitting area is illuminate. 그래서 illuminate 이렇게 여기도 IL 발음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는 adjusting 보통 조정하다라는 뜻인데 some people are adjusting the chair. adjusting the chairs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잘 들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ssembling 얘도 A man is assembling the shovel 이런 식으로 assembling 조립하다라는 뜻의 이것도 잘 안 들리니까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셔야지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사물 주어 문장 표현들도 항상 5, 6번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보자면 chairs line and walkway. 라인은 이렇게 일렬로 줄지어서 쭉 이어져 있을 때 이때 lin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능동으로도 들어가고 수동태로도 많이 쓰여요. 그다음에 awning. awning은 보통 차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게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햇빛을 막아줄 수 있게끔 있는 이 부분을 보통 차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차양이 shade 드리운 거예요. store entrance. 그래서 그 가게 입구 앞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을 때 이럴 때 능동 표현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propped against는 leaning against의 동의어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어져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overlook은 내려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간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파트 1에서는 높은 곳에 있는 사물이 낮은 곳에 있는 사물을 이렇게 내려다보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facing. facing이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향하다,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트 1의 사진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 Some cartons are piled on the table. B, They're dropping the boxes on the ground. C, Some boxes are being packed in a warehouse. D. There are cardboard boxes stacked up. 스크립트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some cartons라고 얘기했는데 carton은 보통 상자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re piled. piled는 이 같은 표현이 여기에 있는 스택이에요. 파일과 스택은 쌓다라는 뜻으로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쌓여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테이블이 아니라 바닥에 있기 때문에 on the floor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야 되죠. B번 같은 경우에는 they are dropping.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진에서는 they are dropping 이렇게 쓸 수는 없고요. C번에서는 some boxes are being packed. 여기서도
being이 들리면 우리 꼭 사람의 동작이 진행이 돼야지만 정답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사물만 나온 사진에서는 being이 나왔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there are cardboard boxes stacked up. 그래서 쌓여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B번, 얘가 정답이죠. 그래서 나머지 사물들도 보시면 사물들이 지금 이렇게 높게 쌓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램프라든지 아니면 랩탑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하셔서 꼭 눈에 이렇게 확 띄는 것만 정답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A, A man is sweeping the pavement. B, The ground is covered with leaves. C, Leaves are being cleared off the path. D, They're cutting down a tree. 이 사진에서는 첫 번째로 a man is sweeping. 빗자루질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지금 사람이 나오지 않은 사진이라서 이렇게는 쓸 수 없는데 요즘에 동작 동사 진행 중에서요. 뭐 레이킹이라든지 뭔가 낙엽이나 이러한 것들을 긁어 모을 때 레이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걸레질하다라는 뜻의 mopping 그리고 잔디를 깎다라는 뜻의 mowing 요것들은 특히나 자주 나오니까 같이 스위핑이랑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the ground is covered with leaves. 그래서 지금 leaf로 덮여 있다라는 뜻이었었고요. C번에서는 leaves are being 잘 들으셨어야 돼요. 사람 없는 사진에서는 정답되기가 힘들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utting down a tree. 그래서 tree를 자르고 있는 사람들도 없는데 우리 나뭇가지를 다듬다 혹시 나뭇가지를 다듬다라는 뜻 하나만 더 보자면 우리 trimm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트 1의 사진들 봤는데 특히나 고난이도로 나오는 사진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파트 2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2에서는 항상 일반 의문문은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일반 의문문의 핵심 항상 주어 뒤에 동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문들 같이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는 Are they replacing the broken machine in room A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뒷부분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동사가 어떠한 것들이 제시가 되었는지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여기서도 동사가 뒤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주어가 the result of the testing 요거였었고요. 발표됐나요? 요게 지금 키워드였었죠. 그러니까 그 동사의 키워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답은 항상 동사를 위주로 그 기준으로 yes나 no를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이 동사는 끝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에서는 뭐 receiving이라든지 아니면 upgrade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포인트들 어떤 단어에 내가 포인트를 잡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다 이렇게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어딘지 그 다음에 미리 정답을 예측하지 말고 오답을 골라내야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Let's use this table. 야, 이 테이블을 사용하자. Rather than one in the hall. 홀에 있는 것보다는 이거를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걸러내셔야 돼요. 그러면 in the marketing department.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B번에서는 yes, it was 과거 시제 나왔죠. 뭔가 권유나 제안을 했을 때는 과거 시제가 정답이 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well prepared, 잘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테이블을 사용하자라는 거랑 관계가 없었죠. 그래서 how many people are coming, 몇 사람이 오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 C번이 정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떠한 대답을 골라낼지 미리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이 의문사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나머지가 정답.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지금 파트 2의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트 2 이거 같이 들어보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Would you like someone to carry your luggage up to your room? A, A single, please. B, I'm okay, thanks. C, I prefer the black bag. Would you like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유나 제안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그 권유나 제안에 대해서 수락하거나 아니면 거절하는지 이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single please, 싱글을 보통 여기에서는 뭔가 호텔룸 같은 것들 예약할 때 싱글룸이야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C번에서는 I prefer
the black bag. 그래서 나는 까만색 가방을 선호해요라고 얘기하는 것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뭔가 거절하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내용이 정답이었었고 제안 요청 의문문에서 이러한 표현들 나오면 정답이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냥 thanks,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수락하는 거. 아니면 요즘에는 거절하는 표현들도 정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no thanks, I can manage,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Have you located a replacement part for the washing machine? A, The clothes are almost done. B, I had to order one online. C, It costs $1.50 per load.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일반 의문문에서는 중요한 표현이 동사를 잘 들어주자라고 했었어요. 여기서의 동사는 뭘 들어주셨어야 되는 거냐면 located라는 단어가 일단 중요했고요. located는 토익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예요. 얘는 우리가 보통 위치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find에 찾다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have you located를 이렇게 얘기하면 찾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A번에서는 clothes are almost done.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했고 B번은 I had to order online. 그래서 내가 order를 온라인으로 내가 했어야 됐다라고 얘기했고 C번에서는 it cost.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내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어야 됐다. 주문을 하긴 한 거죠. 그래서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Who will process our paychecks after Miss Kenny retires? A, She is training her replacement. B, They will be mailed once a month. C, Mine was deposited in my bank account. OX 표시하시면서 문제 보셨나요? 첫 번째는 who 이렇게 물어봤어요. 의문사 의문문제 중에서 이렇게 who가 나오면 보통 사람이나 장소로 대답이 가능은 한데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she's training. 그녀가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her replacement. 여기서의 replacement는 부품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한테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replacement는 여기서는 후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replacement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였었고요. B번에서는 they will be mailed once a month. 그것들은 한 달에 한 번 우편으로 보내집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의 they는 페이체스가 될 수가 있는데 보통 급여나 이러한 것들을 메일로 보내주기는 하지만 이거는 후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C번은 mine was deposit. 내 것은 디파짓 되었습니다. 뱅크 내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 또 후에 대한 대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관련성 있는 문장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의문사를 잘 들어주셔서 후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지 이거를 끝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she's training her replacement. 이가 정답이었었죠. 그다음에 2번 문제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Should I call or send an email to the client? A, I would like to speak with you. B, Thanks, I'll take a look at it. C, Make sure everything is in writing. 이번에는 선택 의문문이었었죠. 선택 의문문에서는 이거 문장이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워들 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선택 의문문은 5어를 중심으로 A와 B가 어떠한 것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A와 B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면 더 정답이 되기가 쉽죠. 여기에서는 뭐였었냐면 전화를 걸까요? 아니면 send email, 이메일을 보낼까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었고요. 첫 번째는 I would like to speak with you. 너랑 지금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랑은 상관이 없었고요. B번에서는 감사합니다. I will take a look at it. 내가 한번 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건 권유나 아니면 뭔가 제안을 했을 때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C번에서는 make sure everything is in writing. 그러면 writing, 그러니까 뭔가를 서면으로 남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전화보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거를 선택하는 거였었고요. 다른 선택 의문문의 빈출 답변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항상 둘 다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뭐 둘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첫 번째 거는 뭐 better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I'd rath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라는 뜻의 요 둘 다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들 정답이고요. 그럼 whatever, it doesn't matter.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이나 actually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뭔가 상대방이 제시한 거 말고 제3의 답변을 원할 때 보통 actually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neither, 둘 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선택 의문문에서 항상 자주 제시가 되는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How do we find out who is conducting next week's training seminars? A, Check the website. B, I forgot to register. C. It lasts for 3 days. 여기서는 how 의문사 의문문이 나왔어요. how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바로 동사가 나와주거나 아니면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how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보통 어떻게 방법이나 수단을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주면 그때는 얼마나 라는 뜻으로 정도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how는 뒤에 동사인지 아니면 형용사나 부사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how do we find out?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통 방법을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직접적인 명령문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나오는데 여기서는 check the website,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라는 뜻의 명령문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에서는 I forgot to register, 내가 등록하는 거를 깜빡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find 어떻게 알아낼까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register 하는 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요거는 상관이 없었고요. C번에서는 it lasts, 지속됩니다. 3일 동안 지속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알아냅니까?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요것도 정답 될 수가 없었죠. 그 정답은 A번이었었는데 사실 A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질문을 해도 정답이 되기가 쉬운 표현이기는 해요. 그래서 파트 2에서 이 문장이 들리면 웬만하면 정답이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의 it hasn't been decided yet,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이나 아니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Let me check, 아니면 I will find out, 내가 알아내 볼게요. 아니면 ask 사람 이름 얘기하거나 아니면 check 이런 식으로 네가 직접 찾아보세요라는 표현에 뭐 check the manual, check the website,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를 추천을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항상 정답이 되기가 쉬운 표현인데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숙지해 주셨다가 파트 2에서 이러한 문장이 들리면 정답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Part 3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Part 3, 4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지문을 듣기 전에 정답의 단서들을 미리 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보통 정답의 단서라고 얘기를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뜻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게 남자 입에서 정답이 나올 건지 여자 입에서 정답이 나올 건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유추해 보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정답의 단서, 위치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주제나 목적, 장소, 화자 이러한 것들은 정답이 전반부에 단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반부에서는 세부사항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래 요구나 아니면 뭐 제안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 정답의 단서가 이쯤에서 들리겠다라는 거를 미리 유추해 보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의도 파악 문제가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요. 의도 파악 문제는 크게 전체 흐름을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 파악하면서 의도 파악 문제가 있네. 그러면 내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야 되겠구나. 키워드 중심으로 들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의도 파악 문제에서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뭐라고 언급되었는지 정답의 단서는 앞문장과 뒷문장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각자료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보기양과 시각자료가 어떻게 매칭이 되어서 정답을 단서를 얘기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10번부터 12번까지 저랑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10번에서는 어디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냐라고 얘기하는 장소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요. 장소는 보통 전반부에 정답 나오죠. 그리고
most likel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직접적으로 정답을 언급 안 할 확률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 아, 단어들로 유추를 해야 되는 거구나. 단어들을 조합해서 장소를 유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1번에서는 actually hold on. 잠시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잠시만요라고 얘기했을 때 A번에서는 he changed his mind. 그가 마음을 바꿔서 question이 있다. B번에서는 he decided not to buy anything. not to buy. 아무것도 사지 않을 거다. C번은 he just discovered. 문제점을 발견했다. D번에서는 he did not receive anything from the woman. 여자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다. 이렇게. 그다음에 12번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지금 제공하는 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자 입에서 정답이 들리겠다. 이것과 지금 키워드에서는 show, 보여주다. 근데 여기서 show랑 뭐 demonstrate, 보여주다. 아니면 help,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은 키워드가 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표시한다라면 여기서는 출구. 그 다음에 레시피를 복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프로덕트의 위치를 찾게끔 도와주는 거. 우리 아까 전에 locate가 찾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D번에서는 how to use, 어떻게 이 상품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지금 키워드, 문제 풀기 전에 키워드랑 그 다음에 정답의 단서, 이러한 것들, 위치들 쭉 파악해 보셨는데 저랑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Mr. Herman, your prescription is ready. Take 1 pill a day for 10 days. If your condition does not improve by then, call your doctor. You might want to take this medicine with food. Otherwise, it could upset your stomach. Do you have any questions? No, that's easy enough. Actually, hold on. I also have a small rash on my leg. Do you carry any creams that might stop the itching? There are several products that might help you. They're in aisle 7. Would you like me to show you where they are? No, thank you. I can find them myself. 그러면 10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0번에서는 어디에서 장소가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Your prescription, 너의 처방전이 is ready,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take 1 pill a day for 10 days에서 하루에 하나씩 드세요 라고 복용 방법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pharmacy, prescription 이런 것들, pill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pharmacy, 약국이라는 거를 유추할 수가 있었고요. 직접적으로 단어가 doctor 이러한 단어가 들렸다라고 해서 뭐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키워드만 듣고 정답을 유추하시면 오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항상 다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Actually hold on, 잠시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네, this is enough. 내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hold on, 잠시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I also have small rash. 그래서 약간 발진이 있는데요. Do you carry? carry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뭐 나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취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가게나 상점에서 그러한 물건들을 판매를 하는지를 물어볼 때 동사 carry를 쓰는데요. 너네 any creams that might stop the itching. 그래서 뭐 가려움증을 멈춰줄 크림 같은 거를 판매하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A, B, C, D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question, 질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A번. 얘가 정답이었었죠. 그 다음에 12번에서는 여자가 지금 제공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There are several products that might help you.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Would you like me? 내가 to show you.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Where they are.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A, B, C, D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라면 그것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요거를 지금 제공을 해주려고 했던 거였죠. 그러면 정답의 단서가 어느쯤에 왔는지 전체적인 스크립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초반부에 프리스크리션과 그 다음에 복용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정답의 단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뭐 이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면 call your doctor. doctor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리기는 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의사 병원이 있는 곳은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우리가 Do you have any questions?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질문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actually hold on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잠시만요. 그러면 여자가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잠시만요. 이거는 질문이 마음이 바뀌어서 질문이 생겼다라는 뜻이 되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유나 제안은 항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Would you like me to show? show라는 단어가 보이기는 했었지만 보기양에 show라는 단어가 직접적인 키워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다른 보기양들과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제외시키셨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where they are,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상품이 있는 데를 알려드릴까요? 이거 얘기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정답의 단서 위치랑 키워드, 어떠한 것들이 나왔는지, 누구 입에서 정답이 들릴 건지 미리 예상하고 문제를 드시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9번부터 11번까지의 문제에서는요. 지금 보시면 시각자료 문제가 같이 나와요. 우리 시각자료 문제를 풀 때는 어떠한 자료와 매칭이 되는지 이것들 먼저 확인해 보시기로 했었죠. 그래서 시각자료 이 문제에서는 어떠한 아이템이 not included,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예요. 그리고 지금 아이템 넘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는 넘버랑 매칭이 되는 이 디스크리션이 어떠한 것들이 들리는지를 보시고 파악하시는 거였었죠. 9번에서는 여기서도 most likely라는 단어 보이고요. 장소 얘기했어요. 단어들로 유추하실 거고요. 11번에서는 남자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죠. 이러한 것들 잘 보셔야 되는데 남자가 동의하는 것은 여자가 제안을 하고 남자가 대답을 하는 부분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의 단서는 직접적인 거는 여자가 언급할 가능성이 크죠. 문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Jack, didn't we receive a shipment from Davies Products yesterday? Yes, I unpacked everything and put them in the housekeeping supplies closet. Then where are the mops? We need to get some rooms cleaned before the guests arrive later today. I don't know. There weren't any mops in that shipment. Were there supposed to be some? Yes, they should have been listed on the invoice. I guess I should have read it more carefully. I was working at the front desk by myself and kept getting calls from the hotel's guests. It's okay. We need to find out what happened. Can you call Davies Products and ask someone there? Sure. 그러면 정답의 단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어떠한 단어들로 유추하시는 거였었냐면 여기에 housekeeping supplies라는 표현 나오죠. housekeeping은 호텔에서 보통 청소해 주시는 분들을 housekeeper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housekeeping servic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로 호텔 이런 것도 유추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번에서는 요거 우리 아이템 넘버가 나와 있으니까 가장 매칭되는 정보가 어떠한 것들이 들리는지 이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there weren't any mops in that shipment. 그래서 대걸레는 보이지 않았대요. 대걸레는 없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포함이 되지 않은 상품은 아이템 넘버 요거 8954가 되는 거였죠. 11번에서는 남자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We needed to find out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낼 것 같아요. Can you call?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고유 명사를 얘기했어요. 회사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sk someone there.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남자가 그 하기로 동의한 것은 distributor. 얘한테 전화한다 이거였었는데 이 distributor는 배포 업체, 뭐 분배업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보통 vendor. 그러니까 벤더도 뭔가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벤더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supplier이라든지 아니면 뭐 seller 그냥 provider 이러한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징이 잘 되니까 특히 벤더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벤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답의 위치 다시 한번 파악해 볼까요? 처음에 housekeeping supplies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호텔이라는 거를 유추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각 자료에 대한 정보 요거 정답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호텔이라는 거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front desk 이런 표현들과 그다음에 hotels guest 이런 표현들 나오면서 우리 아까 전에 9번의 정답이 좀 더 명확해지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가
요청을 하죠. 여기에 전화 걸어서 ask 물어봐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동의하는 것은 여자가 정답의 단서를 제시를 했었어요. 파트 4도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파트 4는 화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파트 4 문제 파악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파트 3에서처럼 지금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이 장소가 어디 있는지는 보통 단어로 위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14번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지금 권유받는지예요. invite를. 그럼 우리가 권유나 제안 같은 것들은 보통 후반부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반부 이후에 정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보기양 15번이랑 같이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15번에서는 의도 파악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it only takes a minute. 그래서 얼마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뭘 의미를 하는지를 물어봤는데 A번에서는 크레딧 카드 쓰는 것이 좀 더 쇼핑을 쉽게 만든다. 크레딧 카드. B번에서는 store has very fast. 그래서 그 체크아웃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나갈 때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계산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fast.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C번에서는 signing up for card. 그래서 카드에 등록하는 것은 is to do. 그래서 하기가 쉽다. 그다음에 D번은 the store's employee are helpful. 그래서 도움이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잘 도와준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보기항이 문장으로 나왔을 때는요. 직접적으로 정답의 단서를 딱 하나를 듣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맥락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13번부터 15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Attention shoppers! Fashion Forward is having a special this week on all men's, women's, and kids' swimwear. Save up to 20% off major brands such as Freestyle and Elegant Life. Printed t-shirts for teens are also on sale. Buy one and get the second for half price. Have you signed up for the Super Shoppers Club? You'll get a membership card. Use it to save up to 5% off every purchase. Plus, we will send digital coupons and other special offers directly to your email. Any store employee can sign you up. It only takes a minute. Plus, it's free. 그러면 내용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어디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패션 포워드까지만 들으면은 우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들었는데 having a special this week, men's, women's and kids swimmer.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와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수영복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clothing store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였고요. 14번에서는 뭘 할 거를 권유받는지예요. Have you signed up? 그래서 너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뭔가 그룹 같은 것들을 등록할 때 sign up 이런 표현을 쓰는데 슈퍼 쇼퍼스 클럽 이 클럽에 너 sign up 했나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멤버십 카드가 있으시면 최대 5% 할인을 그때마다 구매할 때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장점까지 언급했을 때는 이거를 하라고 지금 권유를 하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상위 범주의 표현 나왔어요. select group에 join 합류하는 거 요거를 얘기하는 거였죠. 15번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주시는 게 좋은 거였는데 any store employee can sign up. 너를 등록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 helpful 이런 것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it only takes a minute. 얼마 걸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카드를 등록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고 쉽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이렇게 단어들을 유추하셔서 장소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save up to 최대 20%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다른 설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권유하거나 제안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너 여기에 등록하셨나요? 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여기서는 그 보기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join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 카드를 등록하셨나요? 멤버십에 등록하시면 이러한 혜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please plus will send 디스 쿠폰을 보내주고 other special offers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any store employee can sign you up. 어떠한 직원들도 너를 등록시켜줄 수가 있고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무료예요. 까지로
언급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각각의 키워드들이 어디쯤에 그다음에 단서들이 어디쯤에 들릴지를 파악하시고 의도 파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어 딱 하나만 듣고서 정답을 고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우리 명품 토익 그 800LC 여기 그 인터넷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좀 축약해서 봤는데요. 11월 25일 시험 때서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쫙 정리하셔서 이번 시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토익 시험이 되기를 빌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